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시니어 정보를 핵심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시니어 정보쇼입니다. 점점 의학기술이 발달하여 가까운 미래에는 120세까지 살 수도 있다고 하죠. 그런 면에서 노후 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앞으로의 20년 혹은 30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얼마 전 저희 시니어 정보쇼에 한 은퇴자분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분의 사연을 바탕으로 오늘은 50대 이상 분들을 위해 노후 대비 방법 중 절대 해서는 안 될 투자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노후 준비에 대해 별다른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부터 은퇴 후 인생 제2막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와 의논 후 적당히 월세라도 벌어서 살림에 보태볼까 싶어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집값이 워낙 뛰어서 서울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당장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은 1억 초중반 정도이고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해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친한 지인분이 경기도에 오피스텔을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월세를 주면 그 돈으로 나름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선택인지 고민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은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이며 사는 집을 제외하고 당장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억 초중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 경기도에 있는 2억 정도의 오피스텔을 매매하면 월세 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금을 내더라도 50만 원 이상 남으니 당장은 좀 아쉽지만 그게 어디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즘 50, 60대 은퇴자분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십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크다 보니 가진 돈을 모두 투자하기가 무섭고 부동산이나 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 노후 준비로 많이 선택하시는데요. 노후 대비에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되는 부동산 투자 첫 번째는 바로 오피스텔 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비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적당한 월세를 받으며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계획하곤 하죠. 그러나 생각보다 1인을 타겟으로 하는 오피스텔은 전국적으로 많이 짓습니다. 내가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시점이 되면 주변에 또 분양하는 오피스텔이 생기고 입주 물량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처음 투자 상담을 받을 때 브리핑받은 월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공급 물량이 늘어나서 내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오랜 기간 공실이라면 내가 기대한 임대 수익률도 나지 않을 뿐더러 오랜 기간 공실을 버텨야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노후 대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피스텔은 1인 가구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오래 두면 오르지 않겠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피스텔의 경우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얼마 오르지 않습니다. 보통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작은 투자금으로 꾸준히 돈이 나오는 구조에만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 부동산도 일단 금액이 작고 가벼운 것을 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오피스텔인 것이죠. 하지만 오피스텔은 워낙 많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수익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도시 상가 투자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신도시의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었으나 예산을 초과하는 가격에 눈을 돌려 상가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도시에는 상가를 너무 많이 짓는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 경우에도 내가 상가를 분양받을 시기가 되면 초과 공급이 생겨 내가 투자 상담을 받을 때 브리핑받은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입주 시점이 되면 더 많은 상가가 생기기 때문에 오랜 공실 기간을 버텨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초과 공급은 가격 하락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도시 상가 투자는 실패한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상가가 들어가야 하죠. 신도시는 앞으로 입주를 많이 할 예정이니 상가도 분명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신도시의 경우 입주 물량 대비 상가의 비중이 큰 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해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상가가 많아진다면 희소성이 떨어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구도심은 사는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고 상가의 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신도시의 경우 주택도 입주를 많이 하지만 상가는 그보다 더 많이 입주하게 되므로 신도시 상가 투자는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토지 투자입니다. 대체로 토지 투자는 2가지 루트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루트는 기획부동산에서 공동투자로 전화가 오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토지 투자에 솔깃해서 넘어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루트인 친한 친구 혹은 지인의 조언을 듣고 토지에 투자하는 경우는 많은데요. 여기는 나중에 몇 배는 오를 곳이다.
또는 이곳에 기차역이 들어온다더라 등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솔깃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이때 토지에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은 대부분의 사람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혹은 임장조차 가보지 않은 채 쉽게 계약금을 넣게 됩니다. 흔히 급등주, 테마주, 전략주 등의 자기 판단 없이 부안해동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부류와 비슷한 경우인데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 돈과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않는데 왜 그런 투자를 하나 싶지만 지인이 부동산 투자로 몇 배는 벌었다든지 또는 주변에서 은퇴 준비를 벌써 다 해놨다든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만 투자를 안 했나 하는 조급함이 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나중에 왜 그런 투자를 했느냐고 물으면 공통적으로 이곳에는 특별한 호재가 있다고 대답하곤 하는데요. 결국 그 특별한 호재가 실제하는지 아닌지 검증하지 않고 확증 편향에 빠져 투자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드라마틱한 수익을 안겨주는 투자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생각지도 못할 만큼 큰 수익을 거두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대개 운에 기인하거나 정말 몇 안 되는 내부자 정보를 입수한 경우일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남들도 아는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가 아는 호재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니고 모두가 아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맹지, 농지에 투자했다가는 손주한테 물려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주식이든 토지든 주택이든 뭐든 간에 제일 하위의 저점으로 매수를 하겠다는 욕심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즉, 평당 30만 원에 사서 평당 3천만 원에 팔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토지 투자를 꼭 해야 한다면 많이 둘러보시고 맹지나 농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일자리가 들어올 수 있는 토지를 사야 할 것입니다. 중심 상업지구나 현재는 주택인데 옆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만한 곳에 토지를 사야 합니다. 따라서 노후 대비 부동산 투자 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주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노후 대비 부동산 투자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투자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